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새벽 6시 출국장 로비는 이미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는 한국인 노부부가 눈에 띄었죠. 박영수는 74, 김정희는 70의 나이로 생전 처음 미국 땅에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여보, 이게 맞나? 퍼스트 클래스라니. 김정희가 항공권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티켓에는 분명히 퍼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 소연이 예비 사위인 항공사 부사장 서준혁의 이름으로 특별히 준비해 준 것이었죠. 박영수는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지만 영어만큼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빠른 영어로 뭔가 설명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생크유 같은 단어만 반복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영어 못하시나 보네. 뒤에 줄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죠. 그 말이 한국어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영어로 하는 말이라 박영수 부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들이 먼저 비행기에 오르는 특권을 누릴 차례였습니다. 박영수는 정장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김정희는 손가방 끈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이 이런 좋은 자리까지 준비해줘서 고맙긴 한데 왠지 우리가 이런 데 앉아도 되나 싶네. 김정희가 남편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보였거든요. 비행기 입구에서 승무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노부부에게 머물 때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김정희는 괜히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영수와 김정희는 퍼스트 클래스의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좌석, 부드러운 가죽 시트,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수석 승무원 클레어 리처드슨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레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20년 넘게 이 항공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유니폼 차림새였죠. 박영수는 당황하며 티켓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 예스. 그가 아는 몇 안 되는 영어 단어를 반복했어요. 클레어는 티켓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다른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확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클레어가 동료 승무원에게 속삭였죠. 사실 티켓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김정희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주변 다른 승객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로 이동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레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예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영어를 잘못 이해한 건지 혼란스러워했어요. 노. 퍼스트.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클레어는 이미 다른 승무원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분들이 비협조적이세요. 클레어가 기장에게 무전을 했어요.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항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고 박영수와 김정희는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방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항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박영수와 김정희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박영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김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티켓도 제대로 있었고 우리가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이한테 전화해보자.
이 상황을 설명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이 특별히 준비해준 항공권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니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화가 연결되자 소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비행기 잘 타셨어요? 퍼스트 클래스 어때요? 소연아.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내려왔다. 네? 뭐라고요? 왜요? 소연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정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아, 우린 정말 뭘 잘못했니? 승무원이 자꾸 티켓이 이상하다고 하더니 결국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했어.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연의 분노가 전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준혁 오빠를 통해 예약한 티켓인데. 소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바로 연락해서 해결할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준혁은 회사 사무실에서 월요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는 소연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심각함을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이 방금 비행기에서 쫓겨났어요. 당신 회사 비행기에서요. 소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문제 없었는데도 승무원이 계속 트집을 잡더니 결국 강제로 내리게 했다고 해요. 서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이미 공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박영수와 김정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김정희는 차를 마시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회사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명백한 직원의 잘못입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었나? 영어도 서툴고 그쪽 예의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승무원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까지 남아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 처벌하고 공식 사과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 회사예요? 우리 부모님을 그따위로 취급하고도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서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서 받은 압박 때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는 조용히 처리하자고 합니다.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한 모욕을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당신도 아시안이잖아요. 당신 부모님도 이민자셨잖아요. 그 순간 서준혁은 자신의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모님이 영어가 서툴어 겪었던 어려움들, 때로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들까지 말이에요. 부모님은 평생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성공한 후 그런 기억들을 묻어버리려 했던 겁니다. 김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야. 특별한 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서준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서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제 가족의 문제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소연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조심스럽고 안전한 길만 걸어온 서준혁이 처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돈과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6장. 다음 날 아침 서준혁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클레어의 징계 요청서와 관련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년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나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 부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런 일로 회사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준혁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죠. 클레어 리처드슨을 즉시 정직 처분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서준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사장님, 클레어는 2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승객들 평가도 좋고요. 이번 한 번 실수로. 한 번 실수요? 서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클레어의 차별적 발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로 들리나요? 그 후 서준혁은 직접 박영수와 김정혜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박영수가 서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혁아, 너까지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너도 피해자 중 하나잖아. 노인의 따뜻한 말씀에 서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임원이고 제 가족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서준혁은 자신의 안일함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김정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우리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이지. 그녀의 말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준혁은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어요. 클레어를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전체 승무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사표를 낼 각오로 하는 말입니다. 서준혁이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몇몇 젊은 이사들이 서준혁의 편에 섰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사회는 서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항공사 본사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어 리처드슨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승무원들도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작성한 공식 사과문이 박영수와 김정혜 부부에게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서준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시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죠. 어머님, 아버님,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서준혁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김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우리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서준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 동료들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서준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다양성위원회가 새로 설립되었고 모든 국제선 승무원들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해당 노선의 승무원 구성도 전면 재편되었어요.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승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승무원들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죠. 서준혁은 한때 회사를 그만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사회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 그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소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박영수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우리 때는 이런 일 당해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항공사에서는 박영수와 김정혜 부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럽 여행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죠. 석 달 후 박영수와 김정희는 다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체크인을 마쳤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편안히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자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고 그 중에는 한국계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김정희는 좌석에 앉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네.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수석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두 분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항공사를 다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니 기분이 좋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몇 시간 후 김정희는 기내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결국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 김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우리는 그냥 참고 넘어갈 뻔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음료를 권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김정희는 차를 주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김정희는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봤어요. 하얀 구름들이 평화롭게 떠다니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딸을 보러 가는 여행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 얼굴 보러 가는 거야. 김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안도감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그 여행, 딸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행 말입니다. 박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들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